목숨만을 살려줄 것이다. 지금 나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하단 여리가 죽는다. 여리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윤갑을 피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그 기억 속에 윤갑이 사라진 걸까요? 예고편 속 윤갑의 얼굴, 우린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다급하고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지체하면 여리가 죽는다. 그가 그렇게 말한 순간 이번엔 감정이 먼저 무너지는 회차라는 걸. 왕비는 피를 흘리고 궁은 고요하게 요동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말을 아낄수록 분위기는 더 이상해지죠. 여리는 깨어났지만 그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윤갑을 보고도 반가움보다 먼저 스치는 감정, 그건 경계였습니다. 이번 회차는 귀신보다 무서운 게 등장합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멀어지는 그 순간 진짜 재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리뷰텔러 내피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리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를 봤어요. 눈앞에 나타난 형체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그 경계 어딘가에 서 있는 존재.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건 팔척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존재 수살기의 흔적입니다. 이 수살기는 단순한 악령이 아니라 살을 부르는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왕비가 갑작스레 복통을 호소하고 그녀를 지키는 궁인들이 입을 다무는 장면. 이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왕비가 임신한 순간부터 누군가는 그 아이를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해왔고 그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수살기. 그 정체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집니다. 살 수 없는 저주. 태어나는 것을 막는 귀신. 이 존재가 왕실을 뒤흔든다는 건 단순히 공포를 넘어서 정치적 암투 세력 교체, 심지어 윤갑과 강철이의 균열까지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이번 예고편에서 강철이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 말은요, 누군가를 구하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난다는 경고입니다. 윤갑과 강철이, 이 둘은 이제 완전히 일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윤갑은 여리를 지키고 싶어하고 강철이는 태생부터 그 어떤 사명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둘 사이엔 균열이 생기고 그 틈을 파고드는 존재가 바로 수살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자, 국왕. 그는 이번 예고편에서 단 2장면만 등장하지만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잖아. 왕의 이 말 한 줄,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무너진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마지막 방어일 수도 있죠. 결국 그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잊힌 게 아니라 돌아온다는 걸. 그리고 지금 그 대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업보와 지켜야 할 현재 사이에서 치명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편 여리는 깨어나지 못한 채 차가운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가 보는 꿈인지 그녀가 떠도는 영혼인지 모를 그 장면 속에서 그녀의 과거가 다시 흐릿하게 떠오르는 걸 봅니다. 혹시 여리 그저 무녀였던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몸에 깃든 기운은 이무기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철이도 당황했고 윤갑도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그 아이부터 구해야 돼. 이 말은요, 그저 왕비의 아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운명을 안고 있는 그 아이, 바로 여리일 수도 있는 거죠. 여리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감은 채 온몸은 식어가고 윤갑은 그 옆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 진짜 절망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한마디도 못할 때 찾아옵니다. 그렇게 윤갑은 여리를 바라보다가 살짝 손을 뻗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여리의 머리칼을 스치듯 쓰다듬습니다. 그 순간 사라져. 아무도 없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뿐인데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너를 꼭 살려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이라도 하는 듯한 눈빛입니다. 그녀는 듣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여리의 눈이 살짝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집니다. 붉은 빛, 울부짖는 아이, 팔척기의 그림자, 그리고 윤갑이 자신을 안고 있는 장면. 여리의 기억엔 분명 윤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억 속 윤갑이 지금의 윤갑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 과거의 윤갑은 좀 더 부드럽고 인간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윤갑은 강철이와 얽혀있는 또 다른 힘, 무언가에 홀려있는 듯한 눈빛. 그래서 여리는 윤갑을 보자마자 눈을 피합니다. 이건 마음의 후퇴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혹은 혼란. 윤갑은 알고 있어요. 여리의 눈빛이 바뀌었다는 걸.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 남자는 말없이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하죠. 내가 널 어떻게 했길래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믿지 못할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 윤갑은 지금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강철이의 표정이 변합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정령과 인간,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만든 틈, 결국 악령에게 침투할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수살귀는 지금 그 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 왕비가 피를 흘립니다. 궁궐이 소란해지고 왕은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윤갑은 다시 달립니다. 그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너져버린 왕비일지, 숨소리조차 위태로운 아이일지, 아니면 여전히 윤갑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윤갑은 다시 달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장면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모든 선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왕은 무너진 왕비를 앞에 두고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숨기고 싶었던 진실, 덮어버렸던 업보, 그것들이 지금 왕실의 핏줄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그녀는 깨어났지만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고 그 중심에는 윤갑이 있습니다. 윤갑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을 향한 열이의 시선이 이제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 남자는 그제야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 사이 궁궐 한복판엔 피와 혼이 뒤섞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비의 태아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는 것, 그건 단지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미래, 그리고 열이와 윤갑의 운명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귀신들의 싸움은 과거를 지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사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살릴 것인가, 남길 것인가, 혹은 잊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묻고 싶어집니다. 윤갑이 열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 열이가 윤갑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예고편은 단순히 사건을 예고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고도, 그 고점에 다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켜보게 만든 겁니다. 그 누구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에 가까운 감정을 따라갑니다. 슬픔, 두려움, 그리고 사랑. 이제 7화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단 하나, 이 감정들 중 무엇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열이가 진짜 깨어나는 순간, 그리고 윤갑이 선택하는 길, 그 갈림길에서 팔척귀도 수살귀도 모두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왕은 결단의 순간 앞에 섰습니다. 과거를 감쌀 것인가? 지금의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왕비는 목숨보다 무거운 비밀을 품은 채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지키려던 건 진짜 왕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단 한 생명이었을까요? 그리고 열이와 윤갑,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엔 수많은 기억과 감정이 엇갈려 흐릅니다. 이제 서로의 손을 붙잡을지 아니면 또 한 번 스쳐 지나갈지, 그 선택은 단 한 장면으로 모든 걸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 리뷰텔러 감성 한 번 더 건드리고 갑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 진짜 재앙이 시작됩니다. 리뷰텔러랑 같이 가시죠. 이번 금요일 밤 9시 55분 SBS 귀궁 7화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감정이 당신 마음을 건드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리뷰텔러 뇌피셜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남습니다.